서울 은평구 한적한 주택가 2023년 11월의 어느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55세의 김미영 씨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차가운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의사가 전한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 해온 동반자 박철수 씨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미영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뭘 해 먹을까? 라고 물으며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부부나 다름없이 살아왔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한 타인이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친구들도,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서 한 장의 부재가 이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날부터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혼 부부의 상속권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혜 한 스푼. 시작은 평범한 만남이었습니다. 1999년 봄, 김미영 씨와 박철수 씨의 만남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당시 35세였던 김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37세의 박 씨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박 씨의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격에 마음이 끌렸고 박 씨는 김 씨의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에 반했습니다. 6개월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혼 당시 양육권은 전 부인이 가져갔습니다. 박 씨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지만 전 부인은 재혼을 이유로 박 씨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상황에서 재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시 재혼 사실이 알려지면 아이와의 관계가 더욱 멀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또한 법적인 혼인 관계가 되면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미영 씨 역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인 성향이 강했고 결혼이라는 제도보다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관계를 선호했습니다. 또한 박 씨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굳이 법적 혼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두 사람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 씨는 박 씨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 씨는 김 씨가 출근할 때 현관문까지 배웅해주며 조심히 다녀와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가거나 가까운 산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명절에는 서로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휴가철에는 국내외 여행을 함께 다녔습니다. 김 씨가 아프면 박 씨가 간병했고 박 씨가 힘들 때면 김 씨가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2005년 박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교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주말과 휴일에는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군 작은 식당은 점차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10년 두 사람은 은평구의 작은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박 씨 명의로 구입했지만 김 씨도 상당한 금액을 보태었습니다.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웃들은 김 씨와 박 씨를 완전한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금슬 좋은 부부예요. 20년이 넘도록 저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걸 보면 부럽더라고요. 옆집에 사는 이순자 씨의 말입니다. 김 씨의 동료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박 씨가 함께 참석했고 김 씨는 항상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식당 단골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가 주말에 식당 일을 도우러 오면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의 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혹 두 사람은 자신들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2015년 박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면회를 제안할 때 김 씨는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를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박 씨의 형이 와서 김 씨를 사실상의 배우자라고 설명해준 후에야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또 2018년 김 씨가 수술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의 친언니가 와서 서명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두 사람은 이제 정식으로 결혼할까? 라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결론을 미루곤 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위해 나갔습니다. 김미영 씨는 7시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날씨가 추우니까 김치찌개 어때? 박 씨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학교에서 일찍 들어올게요.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2시경 박 씨는 식당에서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박 씨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 20분 58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오열하는 김 씨 곁으로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박 씨의 형인 박철호 씨였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미영 씨. 박철호 씨가 김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박철호 씨도 20년 동안 김 씨와 박 씨의 관계를 지켜봐온 터라 김 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으면서 김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법적 지위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신고서에 신고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계약도 박 씨의 형이 해야 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한 타인이었던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 본격적인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남긴 재산은 상당했습니다. 은평구의 주택, 식당 건물과 권리금, 그리고 약 2억 원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씨는 이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0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열 쪽순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박 씨의 법정 상속인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박민수 씨 당시 27세가 유일했습니다. 박 씨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는 있었지만 직계 비속인 아들이 있는 이상 상속권은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박민수 씨와 김미영 씨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박 씨와 전 부인이 이혼할 당시 민수는 불과 7세였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전 부인이 재혼하면서 민수에게는 새 아버지가 생겼고 친아버지인 박 씨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김미영 씨와의 생활을 위해 형성된 것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민수와 김 씨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와 20년을 함께 사셨다고 들었어요. 민수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김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제가 상속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말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어떤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되면서 김미영 씨는 법적 현실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집이었습니다. 2010년에 함께 구입한 은평구의 주택은 박 씨 단독 명의였습니다. 당시 김 씨도 상당한 금액을 보탰지만 법적으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간주될 뿐이었습니다. 식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8년 동안 주말마다 나가서 일을 도왔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박 씨 명의였고 김 씨의 기여는 단순한 도움 정도로만 인식되었습니다. 예금 통장도 모두 박 씨 명의였습니다. 김 씨가 교사로서 받은 급여의 상당 부분을 가게에 보탰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박민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도덕적으로는 김미영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했고 곧 결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수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를 독차지했으니 이제는 아들인 내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미영 씨에게 일정 금액을 선의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체 재산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김미영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형성한 재산의 90%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주지였습니다. 집이 박민수 씨 소유가 되면서 김 씨는 나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민수는 당장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데 20년 전의 재산 형성 과정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철저히 법률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천조는 상속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반드시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한다면 누가 진정한 배우자인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적 접근이 때로는 김미영 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은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관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론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부부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집에서 살면서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생활보조 의무 등이 인정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급여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는 다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제도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유언을 통한 유증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겨주겠다고 명시하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둘째, 생전 증여입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해두면 이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특별한 경우 재산 분할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입증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재혼보다는 사실혼을 선택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선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제도에 대한 보수적 인식, 상속권 확대에 따른 분쟁 증가, 우려,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박철수 씨가 만약 생전에 적절한 준비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유언장 작성 시나리오입니다. 박 씨가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해서 김미영 씨에게 주택과 예금 일부를 유증한다고 명시했다면 김 씨는 최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전체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둘째, 생전 증여 시나리오입니다. 박 씨가 주택 지분의 절반을 김 씨에게 미리 증여했다면 김 씨는 확실한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여세는 부담이 되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안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신탁 활용 시나리오입니다. 주택을 신탁하면서 김 씨의 거주권을 보장하고 일정 기간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설정했다면 상속 분쟁 없이 김 씨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넷째, 보험 활용 시나리오입니다. 김 씨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소한 생활자금은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적 보호를 완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유언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증서유언을 추천합니다. 비용은 50만 원 내외로 크지 않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셋째, 중요한 재산은 공동명의로 하거나 미리 증여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특히 거주용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나 지분 증여를 통해 거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생명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보장 방법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세법이나 상속법이 변경될 수 있고 개인 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미영 씨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박철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박민수 씨는 김 씨에게 6개월의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그 사이 김 씨는 작은 원룸을 구해 이사를 갔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민수가 약속한 5천만 원은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김 씨는 현재 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20년간의 기여를 조금이라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후회가 되냐고요? 물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철수 씨와 함께한 20년이 후회되지는 않아요. 다만 미리 준비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울 뿐이에요. 김 씨의 담담한 말에서 깊은 슬픔과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법제도가 반영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반자 관계법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혼인과는 별개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실혼 부부들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철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김미영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20년간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은 대부분 정리해야 했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연금과 개인연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빠듯합니다. 20년간 함께 모았던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상황에서 노후 준비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실혼 부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든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는 아픔을 아무도 겪지 않았으면 해요. 박민수 씨의 고백. 한편 박민수 씨는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정당한 상속을 받았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맞지만 도덕적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김미영 선생님이 아버지를 20년간 돌봐주신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저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민수는 상속받은 집을 팔아서 자신의 전세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식당은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김 씨 없이는 운영이 쉽지 않아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유언장을 써주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다면 이런 복잡한 감정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아요. 김미영 씨와 박철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5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둘째, 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살았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사랑과 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셋째,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세무적 문제는 복잡하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김미영 씨와 박철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뒤처진 법제도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법제도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박철수 씨가 만약 생전에 적절한 준비를 했다면 김미영 씨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겨준 보금자리에서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문제는 생전의 준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 표현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20년을 함께했지만 단 한 푼의 상속도 받지 못한 김미영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